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0.29% 정도 하방이 나왔어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MACD 상으로야 뭐 이미 이격도가 조금 벌어지긴 시작을 했지만 거의 지지가 나오면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움직였다면 자, 지금 현재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50 이하로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방 구간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확실한 한 가지는 자,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매수를 지금 하기보다는 매수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매수를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겠어요? 결과적으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 횡보 구간이 어떻게 보면 하락의 마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마치고 추세가 살아나는 구간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하락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자, 매수 포지션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굳이 뭐 무한 매수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매수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지켜보면서 자,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조금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금화를 만들어 두시고 좋은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비중이 아니라 일부 비중, 즉 두 가지 이원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방 초입에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수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초입에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현금이 이만큼 있다면 자, 일부 부분 매수만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 구간 추세가 살아날 때는 전격적인 투자나 비중 늘리기보다는 자, 일부 비중을 조금씩 투입을 하시거나 그거는 굳이 하방으로 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지수가 떨어짐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종목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는 지켜보시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둘러싼 시장 환경을 살펴보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방을 조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전에 큰 하락이 좀 나왔었고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 값 자체가 22하로 상당히 많이 투심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반전을 만들어낸다면 또 조금 다른 종목보다 먼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거를 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반전이 나올 때쯤에 진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조금 추세가 최근 좋았는데 뭐 어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충분히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겠죠. 차라리 페이스북을 투자를 하느니 지금은 오히려 조금 안전해 보이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 같은 경우가 조금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나스닥에 조금씩 선행을 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전에 어떠한 지지 구간인 이 주요 추세를 결과적으로 비트 역시도 살려간다면 자, 나스닥이나 뭐 S&P 500, 우리 대한민국의 뭐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도 조만간 추세를 살리면서 또다시 정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 인한 하방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서 발현이 되느냐 자, 요런 지지 구간이 뚫리면서 결과적으로 위기 경보가 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낮은 위치에서 매수만 해 나간다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경보가 울릴 때 대비를 하면 충분히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불안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주요 지표 중에 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 조정을 뭐 이번 주 중에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배열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조정의 초입이 이제 이번 주, 즉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자, 이렇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보고 나신 뒤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한 위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자, 소폭 상승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는 역배열로 잡혀 있어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역배열 추세가 10년물, 2년물 모두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채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하방을 그려가고 있다. 다만 자, 이제 5월 FOMC 회의가 5월 초에 있기 때문에 자, FOMC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한 번의 인상이 끝나고 자, 그 뒤로 인상을 어느 정도 동결한다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완만하면서도 지속적인 하방 추세를 그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채권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도 5월 이후에 어느 정도 뭐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구간에도 채권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득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를 우리가 쉬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VBIX나 빅스 모두 어느 정도 낮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SVB 사태로 치솟았던 불안감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잊혀진 모습,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도 조정이 길어지면 또다시 악재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장밋빛 전망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배열 추세 전략만을 추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P 500 역시도 자,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를 시작하는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자체도 하방 추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태이고 반대로 반도체 지수는 어느 정도 하락, 즉 하방을 찍고 오는 흐름까지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는 반도체가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자, 그거에 2, 3일 정도 뒤따라서 나스닥이나 S&P 500 역시도 회복해서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많은 비중을 넣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자, 조정 구간의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배열에서는 숏이나 인버스가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전처럼 뭐 이렇게 두세 달씩 이어지는 그러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보통 1, 2주 정도 지속이 되면서 강하게 추세선 하단을 찍고 온 뒤에 다시 정배열로 복귀하는 그리고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시기가 더 길어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가 더 유리한 그러한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자, TQQQ나 SOXL 보시면 역시 거의 원지수와 동일한 정도의 구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3, 4일 정도 혹은 4, 5일 정도는 하방 추세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다음 주 한 화수쯤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 자, SOXL 역시도 어느 정도 하방 추세가 마무리가 됐지만 자, 이 부분이 상승 반전을 하려면 역시나 한 4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은 매수보다는 현금 확보에 주의를 하면서 자, 어느 정도 수익 보신 것이 있다면 현금화를 해 두시고 자, 하나의 종목처럼 현금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하나 들고 있고 뭐 TQQQ를 들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의 종목이 더 있는 겁니다. 현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 이 부분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 상승 초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두는 습관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좀 즐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TQ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의 한 초입 정도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조금 아니다. 반대로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확인되는 구간이 나오면 매수를 하실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하방의 초입에 있는 건 동일하지만 그 추세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빠르게 강하게 내리는 그러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굳이 여기서 숏을 타는 것도 하루 이틀 정도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냥 지켜보시면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물려 계시다면 조금 현금 확보하고 기다리신다면
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빠른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 국내 주식은 속도가 좀 빠르다. 자, 미국 주식에 비해서 조정은 지금 빠르고 상승은 강하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빠르게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이미 물리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바닥을 찍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모두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대비도 비슷하겠죠. 하락이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면 결국 하방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날부터 투입을 한다면 또 상승 역시도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빠르게 수익을 양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평단이 낮아지고 빠른 추세로 복귀를 하게 되면 수익 구간도 빠르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적 특성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